경기도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OBS 청취자 여러분. 네. 한 달 만에 또 뵙습니다. 그러게요. 월간 의정부인데요. 오늘 주제는 문화로 바꾸는 의정부로 말씀해 주신다고요. 시장님이 요즘 문화에 이렇게 특별히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문화가 갖는 강한 파워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고 또 탄탄한 서사를 갖고 있는 문화가 얼마나 도시 이미지를 바꿔가고 인식을 새롭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실감합니다. 지난 6월 달에 넷플릭스에서 케이팝과 그리고 전통 설화를 결합해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것을만 보더라도 네. 그것이 문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의정부는 아주 분명한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620년 전에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이 정치적인 타협을 하기 위해서 의정부에 있는 호원동 전자마을에서 만나게 됩니다. 네. 그 역사적인 계기를 통해서 의정부라는 지명이 생기게 되었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있어서의 서사를 우리 국민들은 함흥차사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그 서사를 우리 의정부시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정책과 연결시켜서 의정부를 새롭게 발전시켜가는 하나의 바탕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문화도시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삶의 여유로움, 풍요로움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도시의 모습이어서 제가 문화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정책을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네. 의정부가 620년 전에 태종 두 분이 만나서 정치적 타협을 했던 곳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니까 뼈대 있는 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정부가 그래서 이 호원동에서 열리나 보죠. 회룡문화제. 이 회룡문화제처럼 전통문화를 잘 계승하면서도 젊고 감각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문화제 하시면서 어떤 고민을 하시고 또 이런 문화제를 준비하시게 된 걸까요? 예, 의정부는 태조 이성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우선 회룡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네. 왕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용이 돌아온다. 회룡.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에 지금 회룡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습니다. 네. 그 사찰이 고려 말까지는 성덕사라고 하는 사찰이었는데 네.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그 사찰을 방문했을 때 내가 다시 왕이 되면 이 사찰을 다시 방문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왕이 되고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찰 이름을 회룡사로 바꿀 정도로 이렇게 의정부는 이성계의 자취가 아주 강한 곳인데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이성계의 설화를 바탕으로 회룡문화제를 만들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회룡문화제가 올해 40회에 이를 정도로 긴 역사 속에 있는데 40년 동안 한 거네요. 그동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큰 고민을 갖게 됩니다. 네. 회룡문화제가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의정부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그 회룡문화제의 독특한 정체성 그리고 회룡문화제가 무엇을 지향하고자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한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회룡문화제에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네.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에 두 왕의 행렬을 재현하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 왕의 행렬과 태종 이방원이 만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고증에 의하면 태조 이성계가 당시 개경을 떠나서 이렇게 지금의 파주 연천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리고 그걸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한양에 태종 이방원이 있다가 맞이하러 나오게 됩니다. 그 맞이하러 나와서 만나는 곳이 바로 의정부 호원동에 있는 전자마을입니다. 전자마을이라는 용어가 그때 생겼습니다. 전자가 임금 전자의 안줄 자자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시장님 전자마을이라고 해서 저는 예. 용산 전자상가처럼 호원동에 전자타운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전좌.
전좌마을. 임금전자에 앉을 자자. 네네. 그래서 전자마을이라는 용어가 생깁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당시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죠.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의 정통성 인정이 굉장히 중요한 필요했죠. 시기였습니다. 네. 만약 아버지가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 왕권이 굉장히 흔들릴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형제들을 다 죽이고 권력을 그렇죠. 잡은 아들을. 그렇지만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자신이 조선을 건국할 때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건국을 했는데 이 건국한 나라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인정하는 퍼포먼스가 바로 1405년 호원동 전자마을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걸 계기로 태종 이방원은 이제 탄탄한 왕권을 바탕으로 그것이 우리가 우리 역사의 가장 형군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대로 이어지면서 조선 500년 역사의 틀이 만들어 탄탄하게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시대의 갈등을 네. 새로운 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의정부라고 하는 이런 곳입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의미, 탄탄한 서사, 그리고 분명한 도시가 만들어진 계기가 된 정체성,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번 회령문화재를 통해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제 오른편에 이 두 개의 인형이 있는데요. 네. 이 인형이 의미하는 바는 요 분홍색 옷을 입은 분은 랑이라고 하고요. 랑이요. 문신을 의미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초록색 옷을 입은 것을 랑입니다. 이것은 무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정부의 경우에는 두 개의 축인 문신과 무관으로 인해서 나라가 지켜져가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회룡문화재가 좀 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고 나면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 지망생들이나 정치학도들이 한 번쯤은 다 가봐야 되는 문화재가 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의정부라는 지명이 어떻게 생겼고 그 네. 지명으로 인해서 한 왕조가 탄탄하게 틀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러니까요. 회령문화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엄청난 갈등을 어떻게 정리했는가 그 자리에서. 그래요. 이렇게 전통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려는 노력인데요. 의정부가 사실 회룡문화재로 시작을 했지만 오늘 얘기가 의정부가 예전에는 뭐 부대찌개, 미군 부대, 군 부대, 뭐 철도 이런 게 떠올랐는데 언제부턴가 의정부 하면은 거기 음악극 축제도 있고 미술도서관, 음악도서관도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가는 장소가 됐어요. 여기 보니까 한국현대미술 1세대인 백영수 화백이 의정부에서 계시면서 거기서 생을 마치셨는데 그 작업 공간을 시립미술관으로 다시 만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의정부만의 예술 자산을 이제 문화로 만드시는 걸 텐데요. 그렇습니다. 의정부는 그동안 군사도시 이미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고 나서 미군 야전 사령부가 의정부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협력하는 군부대들이 많이 의정부에 있으면서 의정부가 군사도시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2018년을 계기로 해서 이제 모든 미군 부대가 다 떠나고 한국 부대도 더 떠나고 이제 의정부에 새로운 모습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 핵심이 저는 문화도시로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백영수 화백은 우리 의정부를 보면 아주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백영수 화백께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한국의 추상미술을 이끌었던 신사실파를 이끌었었던 분입니다. 네네. 김한기, 이중섭 등과 우리 현대미술의 1세대를 만든 분인데요. 그분이 말년에 의정부 호원동에 와서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자신이 예전에 70년대에 살았던 그 집을 자신의 철학을 담은 이런 미술관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미술관이 있었던 공간이 재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 의정부를 실어서 보면 백영수 화백이 갖고 있는 그 작품들, 그리고 그분의 갖고 있는 우리 현대 미술사에 있어서의 중심적 위치, 이 부분을 흩어뜨려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의정부 시민의 자산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백영수 미술관을
사립미술관을 시립미술관으로 바꾸는 것을 네, 네.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백영수 시립미술관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네. 지금 그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준비돼 가고 있는데 재개발 계획에 맞춰서 2032년 정도에는 개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개관하는 단계에서 현재 지금 백영수 화백님이 갖고 있는 여러 작품들을 아카이빙을 하고 그리고 백영수 화백의 그 우리 현대사의 의미를 재조명해 보는 일들을 네.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서울 종로의 박노수 화백 자택 그대로 시립 이제 그 공공화를 해가지고 아마 구청에서 관리하나 그러는 것 같은데 시청인가 그 많은 시민들이 찾아가는 것처럼 의정부의 백영수 화백 미술관도 이제 그런 수도권에 온 분들이 한 번쯤 다 들러봐야 되는 장소가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의정부시는 지금 시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문화를 계속 행정에 접목시키려고 애쓰시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게 의정부 시민대학에서 그런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또 어떤 곳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평생 공부하고 배우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크게 joy of learning 그러니까 배우는 즐거움 그리고 looking for job이라고 해서 나를 조금 더 그렇죠. 자기 찾아가는 역량을 키워가기 거. 네. 위한 것인데 이왕이면 이 배우는 것이 우리 시의 정책과 그리고 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내가 배우는 것이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시작한 것이 의정부 시민대학입니다. 시민대학이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택하고 그것을 현실 생활에 접목시켜가고 그것을 시 정책과 연결시키겠다라고는 의도입니다. 시민대학이 개설한 학과 중에 네. 예를 들면 이런 학과가 있습니다. 걷고 싶은 백석천학과. 백석천이라고 하는 것이 의정부의 주요한 하천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백석천을 시민들의 일상 생활 공간, 일상의 쉼과 여유가 있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갈까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한 학기 동안 같이 공부를 하고 현장 방문도 하고 이론적인 배경도 공부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 제안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것이죠. 이러한 시민대학에서 매우 다양한 이런 학과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진행합니다. 한 학기씩.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저는 우리 나 자신에 대한 배움의 즐거움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민대학의 참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대학 하면 가서 뭐 영어나 이 한글이나 여러 가지 문학이나 이런 걸 배우지 않을까 생활법학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도시 의제를 시민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정책을 만드는 곳이다. 걷고 싶은 백석천 학과 하니까 느낌이 확 오는데요. 그렇죠. 이런 데는 진짜 한 번씩 다니고 싶은 곳일 것 같습니다. 근데 문화를 얘기할 때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질문이 드디어 나왔는데 제가 의정부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미술도서관이나 음악도서관을 가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곳이 있나 처음 만들어졌을 땐 더 놀랐는데요. 의정부가 이거 만들고 나서 나중에는 비슷한 걸 다른 데도 만들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개방과 융합의 문화 이걸 공간에 담은 사례라고 보는데요. 이 미술도서관, 음악도서관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의정부 미술도서관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정말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발전시켜 가는가 생각해 볼 때 역시 개방과 문화 융합이라고 네. 하는 큰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의정부 미술도서관이 바로 그것을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아마 미술도서관을 와본 분들은 첫 느낌이 그렇습니다. 공공에서도 이렇게 건물을 만들 수 수준 높게, 있을까라고 예.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 전문 도서관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만나서 상상력을 넓혀가고 그리고 여유를 찾기 위한 네. 이런 공간으로서 작동을 합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꼭 한번 와서 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부에 꼭 더 자랑하고 싶은 또 하나 음악 도서관이 있습니다. 의정부는 미군이 오랫동안 주둔하고 네, 네.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흔적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블랙 뮤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입니다. 그렇죠. 그 블랙 뮤직을 중심으로 한 여러 음악을 그 도서관에 가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도서관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책장을 넘기는 것인데 네. 블랙 뮤직에 가면 내가 음악을 듣고 실제로 작곡도 가능하고 여러 다양한 그런 음악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스튜디오가 갖춰져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음악 도서관에 있는 음향 시설 등등은 아주 매우 네. 수준 높은 시설입니다. 퀄리티가 대단히 높은 그런 시설이어서 이곳에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십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 또 하나의 새로운 신도시 고산 신도시의 현재 디자인 도서관이 디자인 도서관까지요.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디자인은 우리 지금 현대 사회를 움직여가는 것들이 그렇죠. 사실상 디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장님 가지고 오시는 인형도 사실은 디자인. 맞습니다. 디자인은 우리들의 삶을 편안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상상력을 확산시켜가는 것들이 바로 디자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을 디자인하고 도시를 디자인해가는 그것을 지향해가는 그런 모습을 담은 디자인 도서관이 현재 건립 중인데요. 내년 6월쯤 오픈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미술 도서관, 음악 도서관,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 도서관까지. 도서관 등 테마 도서관들을 통해서 의정부 하면 도서관 네. 특별한 테마 도서관으로 유명한 것, 꼭 한번 가봐야 될 만한 것 이렇게 인식시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네. 블랙뮤직 음악 도서관 말씀 듣다 보면 사실 미군 부대가 있었던 의정부의 특징 역사를 살린 건데 이렇게 어떤 문화든 우리 걸로 수용하고 발전시켰다는 느낌이 드네요. 의정부가 진짜 모두가 한 번은 들르고 싶은 도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의정부 문화역 이음. 이건 어떤 공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는 경기 북부에 유일하게 정부가 법정으로 지정한 문화도시입니다. 아하. 문화적인 잠재력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네. 문화가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정부가 후원을 하고 있는 그런 문화도시죠. 그런데 저희가 문화도시가 그러면 어떻게 구현될까 생각을 네. 해보면 역시 문화활동을 우리가 쉽게 만나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 근처에 그런 공간들이 맞습니다. 있어야. 그런데 의정부에서 가장 많은 유동 인구가 있고 가장 만나기 쉬운 공간이 바로 의정부역입니다. 아하, 여기요. 예, 그 의정부역 4층에 한 600여 평 되는 넓은 공간이 네. 그동안 예식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예식장이 제대로 영업이 되질 않아서 네, 문을 네. 닫고 있었던 그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을 이제 시민들의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일상의 문화를 매개로 한 만나게 되는 공간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개방형 라운지 그리고 또 전시 세미나 공간, 다목절 홀 그리고 창작 공간 그곳에서 무엇이든지 활동을 이렇게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문화 이음역 역시 한번 꼭 의정부를 의정부역에 방문하셨을 때 가서 들러 4층으로 보시기 올라가면. 이렇게 기대를 하하는데요. 예. 이미 이곳이 자리 잡아서 이미 지역의 예술가 그리고 시민들이 1년에 한 260건 이상의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을 해서 이곳에 전시하고 활동을 하는 것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문화 이음역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 또한 이렇게 우리들의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네. 이렇게 품격 있는 공간으로 바뀔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문화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꼭 하나 더 얘기해보고 싶은 네네. 것이 있습니다. 의정부에는 유일한 산업단지인 용현산업단지인 지난 7월 1일로 용현 이노베이션 단지라고 이노베이션 밸리로 이렇게 바꾸긴 했습니다만 네. 일반인들한테 용현 단지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그곳에 매우 독특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산업단지 안에 문화재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임진왜란 때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대첩을 했던 정문무 장군의 있는 묘소가 있는 그 문화재가 있는 곳인데요. 보통 산업단지에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를 걸림돌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건축 제한을 받는다든지 규제가 여러 많으니까. 네, 경제 활동의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규제 대상입니다. 네네. 저희는 이걸 역발상을 했습니다. 문화재를 품은 사안단으로 바꿔보자. 산업단지로. 아. 그래서 실제로 문화재를 품은 사안단으로 바꿔서 규제는 규제대로 풀어가되 네. 그 문화재를 품은 사안단으로서의 문화적인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단으로 바꿔가는 이런 일들을 해서 그곳에 가게 되면 주말마다 버스킹 공연, 문화 공연 등 우리가 사안단에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좀 딱딱하고 그렇죠. 뭔가 정서가 메말랐을 것 같고 이런 그렇죠. 느낌인데 예. 그런 부분들을 공업단지 생각을 네. 하잖아요. 산단하면.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켜가는 아. 그런 모습이어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단지 경제 모습. 활동과 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정문부 장군묘가 용현 산업단지 안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참 독특한 공간이 될 것 같고요. 의정부가 지금 시장님 말씀해주신 곳만 해도 하루 이틀은 잡고 구경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도시 이야기가 담긴 자산들을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문화 정책 속에서 이런 일상 속의 장소를 어떻게 녹여내고 계신지요? 예, 우선 의정부가 갖고 있는 문화자산에 대해서 저는 의정부 우리 시민들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더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우리 의정부 바깥에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네, 의정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봐주셨으면 하기 위함입니다. 새롭게 봐주시기 위해서는 우선 의정부 좀 한번 들러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의정부 하루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계절별로 다른 프로그램 코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버스를 통해서 하루의 투어 프로그램입니다. 그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의 해설사가 곳곳에 있는 의정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맛있는 점심도 제공이 되고요. 의정부 그리고, 하루여행 점심도 드립니다. 의정부 곳곳에 스며져 있는 문화 공간들을 같이 향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의정부의 중요한 역사적인 의정부가 어떤 네, 이런 장소였는지.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작년에 예를 들어 보면 이것이 이 프로그램을 오픈한 지 불과 몇 시간 안 돼서 다 풀로 네. 가득 차게 됩니다. 대부분 서울에서부터 출발해서 오게 되는데 그 의정부 하루여행. 금방 채워지기 때문에 예. 의정부 하루여행 이 프로그램 오픈하시자마자 바로바로 신청하셔야지만 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문화도시 의정부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월간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님이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